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혈대기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수단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갭을 좀 메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제 좀 강세 흐름들 보여주면서 갭을 좀 빠르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임들 좀 보였다가 오늘 갭이 좀 뜨면서 출발을 했어요. 갭 뜨면서 출발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 반등을 보여주다가 차익 실현 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금투자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했어요. 아직까지 갭을 메꿀 가능성들, 일단 61선하고 장기 평선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라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폭 수정을 받고 갭을 또 살짝 메꾼 다음에 이평선에서 반등 나오는 가능성들이 좀 없으면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기다리던 상장일입니다. 결국 상장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워낙 공지를 뭐 많이 때려가지고 뒤에 있는데, 자, 3월 4일에 상장을 합니다. 주식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상장은 상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상증자 상장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좀 주가가 출렁거리는 모습들 강하지 않을까. 오늘 찰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준 것들을 보니까 기관이나 금융투자에서 유상증자 물량들이 상장을 하는 것들 염두를 해가지고 외국인은 오늘 왜 매수를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하여튼 뭐 기관이랑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 상장이 되니까 관례적으로 매도를 좀 하지 않았을까, 매크로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다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들 살짝 이탈하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 흐름들을 지지 여부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이게 장기 평선이랑 61선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주가가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할수록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는 상황들이에요. 소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유상증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익 실현 물량이랑 유상증자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두산은 좀 똑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죠. 또 거의 뭐 유사한 채권단은 졸업을 했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유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 거의 일치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두산중공업은 조정을 받았고 두산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개별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유상증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두산의 행보가 조금 수상해요. 제가 좀 분명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다, 그냥 제 의심이다라는 것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주세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변경을 해요. 사명을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서 물적 분할을 할 것이다. 이게 풍문일 뿐이죠. 사명을 변경을 하는 게 물적 분할, 뭐 가능성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뭐 순식간에 이렇게 해치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오지게 먹고 싶지 않는 이상은 물적 분할을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는데 두산 있고 좀 지배구조 개편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개편이고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들보다는 사업 개명을 하는 사업명을 바꾸는 게 회사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개편이 좀 있는 것의 신호탄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산 퓨어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제 과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두산 중공업이에요. 중공업이고 여기 인프라 그리고 밥캣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뭐 투모로우하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이거 다 매각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퓨어셀 아메리카 그 BU 그리고 또뭐 H2 뭐였죠? 개발하는 개발 사업소 하여튼 이 수소 사업소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두산 피어셀을 두산 중공업한테 줬잖아요. 원래 여기 이제 두산 피어셀이 있었는데 두산이 피어셀을 주고 지배구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수소 사업을 연료전지 개발부를 계속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근데 여기서 행보가 좀 있죠. 두산 인프라코 매도를 하고 지금 박해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캐시카우를 박켓을 하고 있고 피어셀
자, 얘네가 두산이 아직까지 SOFC라든가 PAFC라든가 수소 쪽 사업들을 퓨어셀 아메리카랑 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개발부라든가 사업부를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최근에 두산의 행보를 보면은 테슬라래. 테스나 테스나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 어, 그 채권단 졸업을 하면서 캐시카우를 두산에서 따로 좀 확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산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두산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스나가 추가가 되죠. 테스나. 테스나가 추가가 되는데 얘네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테스나만 추가를 하면은 얘네를 사업을 얘네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전에 두산이 왜 반도체 산업을 또 접근을 할까? 시너지가 날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오늘 또 5G 안테나 모듈 신산업을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두산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5G 모듈 이런 산업이잖아요. 자, 5G 안테나 모듈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모반디하고 손잡고 5G 안테나 모듈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반도체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는 게 자, 이쯤 되니까 생각나는 게 퓨어셀 BU, H2, 뭐 이노베이션 이거 제외를 하고 테스나랑 5G 모듈 이거 보면은 둘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그러면은 두산이 완전히 반도체 쪽으로 캐시카우를 하고 신사업다. 이게 얘는 캐시카우로 두고 두산이랑 두산 피어셀하고 밥켓이랑 이렇게 캐시카우로 두고 5G 모듈 사업이랑 테스나 사업이랑 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 어, 좀 변신을 하려고 하는데 두산이 반도체 기업이 되면은 두산중공업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사업을 개명을 하는 게 아닌가. 사명을 개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두산이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체질을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두산중공업이다? 그러면은 이름을 두산중공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두산이 바뀌려고 하는데, 이거를 과거에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계열사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의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닌가. 그 이름이 두산중공업이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좀 내피셜이긴 해요. 공식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산이 그럼 반도체 기업이 되는 거고 테스나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테스나하고 5G 하고 그럼 두산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 되는 거죠. 반도체 기업이 되는 건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 SO 그 뭐였죠? 그 풍력, 수소, 그리고 원전, 그리고 SMR, 원전 SMR 그리고 수소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고 밥켓은 이제 기계 부분들이고 밥켓 그리고 퓨어셀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들이 좀 드는 게 그래 이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하고 5G 모듈을 인수를 했다. 인수를 해서 사업 구조 개편을 완료를 했다. 차별하게 두기 위해서 두산중공업 사명을 두산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두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 브랜드 사용료도 받고 있는 게 두산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브랜드 사용료 두산 그리고 두산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이란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을 바꾸는 것들이고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따로 별개로. 자, 그럼 두산이 갖고 있는 퓨어셀 아메리카하고 BU H2 이노베이션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수소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려주기 위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사업 개편으로 이거를 염두를 해둔 게 아닌가. 지금 이거를 두산에서 이거를 다 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뺄 수는 없는데 이런 사업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산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은 두산 퓨어셀로 주는 거죠. 퓨어셀을 줘버리고 두산이 이 수소 산업을 니네가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수산업을 키워라.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을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두산으로 캐시카우 이 현금을 연결을 시켜줘.
그리고 두산은 반도체 기업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나까지는 해도 긴가 민가 이거 테스나 무슨 의미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5G 모듈 쪽으로 신사업을 추진한다. 캐시카우를 두산중공업이랑 테스나로 일체적으로 이렇게 두고 팝켓이랑 퓨어셀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5G 모듈 저거 사업을 하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힘을 주네. 그럼 두산이 아예 반도체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면은 퓨어셀 산업을 수산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이 개명을 하는 것들이 사면 변경을 하는 것들이 이유가 두산 이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 두산 중공업을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러면 이 산업들 물적 분할이 아니라 두산이 체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테스나하고 5G 모듈이랑 이게 산업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거를 두산 퓨어셀로 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두산은 자산이 늘어나고 두산은 이제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두산 퓨어셀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빅피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단순히 물적 분할은 제가 주담님께 전화를 또 여쭤봤다가 쪽만 팔렸다라고 했죠.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라고 했죠. 약간 두산중공업의 물적 분화로 핀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산의 사업 체질 변경 그런 쪽으로 한번 핀도를 맞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두산중공업이긴 한데 두산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이런 뭐 무시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산이랑 두산중공업이랑 별개 움직임들을 보여줬다. 근데 두산중공업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떡밥은 좀 뭐랄까 뭐 콩고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상증자 일정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지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냥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